안녕하십니까. 이 기쁜 날에 영광스럽게 사회를 맡게 된 전국대학교 임영택입니다. 오늘 이 뜻깊고 좋은 날에 어르신들 모시고 선생님들 모시고 지금부터 강정택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논문집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회사는 전 국무총리이신 이수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가족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귀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저희 외삼촌 강정택 선생님 돌아가신 100년이 되셨고 이런 기회에 가족들이 모여서 고민을 추모도 하지만 귀한 분 모신 자리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런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두 분 위해서 여러분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최호진 교수, 90세가 넘으신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하신 경제학자십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신 최호진 선생님 위해서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한 분은 저희 외삼촌의 은인적인 한 분이십니다. 지부사와 게이조 선생의 아드님이시고 일본에서 역시 연세가 높으신데 이렇게 나와주신 지부사와 마사히데 선생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촐한 모임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으로서는 한없는 긍지를 갖고 살게 하는 그런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한 분이 있었습니다. 애써주신 분 두 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초청인으로 저하고 같이 공동 초청이 되시지만 이문웅 서울대학교 교수가 계십니다. 이문웅 교수가 저희 강정택 선생의 유업, 논문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한없는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문웅 교수께 이 자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사람은 아직은 젊지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역은 이상현 사장, KCC 사장입니다. 비록 나이가 많지는 않아도 언제나 올바른 정신으로 옛날에 의대에 원한 참 통합해서 훌륭하게 사업도 하고 훌륭한 인품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주영 회장의 아드님인데 저는 이주영 회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보다는 어머니 최이주 여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훌륭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이문웅 교수, 이상현 사장을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한번 가족들 모임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최호진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윤기중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 모두 한 분 한 분 감사한데 이현재 총리는 서울대학교부터 너무도 훌륭하게 제가 모시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초청을 안 했는데 왜 오셨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훌륭하냐 아니냐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기 우리 강경욱 누나, 강경의 동생 이렇게 앉아있지만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말씀은 참 없으시고 속으로는 무척 따뜻한 분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농림부 차관이 되신 지가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해화동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파대서 하시고 아버님과 함께 술, 수박 이런 걸 잡수시던 생각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부사와 선생 그 일가는 우리 오빠의 은희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문웅 선생이 자기 책에 처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강정택 선생이 살아계셨더라면 이종화 선생, 시부사와 게이조 선생 이 두 분 은인에게 이 책을 받았다.
이렇게 썼을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부자 개일조 선생이겠죠. 동경에 계실 때 몇 번 만났다. 참 많이 사랑받았다. 강한 느낌을 받았다. 최고의 자긍심을 갖고 사신 분인데 나는 잘났다라는 오만과는 전혀 별도로 항상 겸손하고 어려운 사람 사랑해주고 그런 인물을 보지는 못했다. 지부사 가문은 그런 가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일본 제1의 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부사 H 선생은 반동 재지진 때 여러분 대개 아시죠? 조선 민족이 한없이 학대받았습니다. 이 학대받는 이 제1조선인을 보고 이건 안 된다. 민족을 떠나서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줬고 가난한 징용된 농민들 도와줬고 조선에서 온 학생들 장학금을 쭉 대주고 저희 외삼촌도 그 장학금을 받고 일본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 되시는 시부사와 게이초 선생, 마사이데 선생의 아버님 되시지만 그분은 학자분은 아니고 아들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이것도 어머님 말씀입니다. 너무도 훌륭한 집안이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부사 가문을 대표한 시부사 마사이데 선생께 온 가족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 참 소중한 분이 참 많이 와주셨습니다. 저희 이주영 회장, 친구들 한 분 한 분 진지하게 한 인생을 살고 이 나라에서 큰 성취도 이루신 분이지만 모두 나와주셨습니다. 큰 감사하고 또 일본 교수로 아사쿠라 도시오 선생, 한국말도 잘하시지만 도시오 선생, 마시모토 타케노리 교수 이런 분들이 프로 나와주셨습니다. 일본 교수를 위해서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장세창 사장 가셨나? 저 같은 동생도 없고 아버님 되시는 장세. 저희 사촌 형님 이주영 형님은 잘 모르시지만 따님 상미가 결혼할 때 윤성민 사장하고婚礼를 할 때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윤세영 사장, 회장 또 그 부인 이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게가 어떤 가게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갖출 게 없습니다. 현재 20, 하늘이 20입니다. 아주 원래 강씨다. 그 이 강씨 우리 외삼촌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의 손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세영 회장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사모님 영부인 변호사 그런 집안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혼인이 되고 모르는 사이에 저희 외삼촌 영향은 양사방이 다 뻗쳤습니다. 여기 너무 장황한 인사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선 우리 강정택 선생님의 양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양력 낭독은 박동선 박사가 해주시겠습니다. 박동선입니다. 강정택 선생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택 선생은 1907년 12월 1일 울산읍 신정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922년에 대구 고등고등학교 현 경북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셨고 1927년 3월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27년 4월에 일본 도쿄 제1고등학교 1고라고 불리는데 여기 입학을 하셨고 1930년 3월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1930년 4월에 도쿄 제국대학 농업경제학과를 입학하셨고 1933년 3월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1933년 5월에서 1939년 10월까지 도쿄 제국대학 농학부 부수를 연구하셨습니다. 1939년 10월에서 1943년 3월까지 도쿄 제국대학 농학부 교수를 연구하셨습니다. 1943년 3월에 동아농업연구소 전임연구원 촉탁으로 임명되셨습니다. 1945년 12월에서 1946년 6월까지 경성대학 동문학부 교수를 임명하셨습니다.
1948년 9월에서 1949년 3월까지 농림부 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1950년 7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낙국되셔서 그 이후의 행적은 사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러 오신 내빈 여러분들의 축사를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 번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최호진 선생님으로부터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강정택 선생의 논문집 출판 기념회에 본인이 참석한 것을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주최 측에서 저를 불러주신 것도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정택 선생하고는 일제 때 대학은 달랐지만 서로 연구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강정택 선생은 동경제국대학에서 농학부에서, 저는 구주대학 경제학부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본다면 강정택 선생은 우리나라 농업경제학계에 있어서 일제하에 조선, 그 조선의 농촌경제 사회와 또 농업경제 연구에 있어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고 개척자적 역할을 했다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강정택 선생은 1933년에 졸업논문에 있어서 일제하 한국의 농촌사회를 연구해 발표를 했고, 또 1939년, 1940년, 1941년 이렇게 몇 해를 거쳐서 동경제국대학 농학부 교수들이 발간하는 기관지 농업경제연구회는 가장 일본에서 권위 있는 학술 논문집에 우리나라 그때 일제하의 조선의 농촌사회와 농업경제, 특히 조선 농업경제에 관한 심오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저도 그때 대학에서 그걸 읽었습니다. 해방 후 같이 일제하에 우리나라 조선의 유일한 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이 해방 후 경생대학으로 바뀌고 그 지금의 서울대학교 전신입니다. 그때 교수진은 전부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경제과가 없었습니다. 일제는 식민지에는 경제과하고 정치과는 두지 않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경성제국대학, 대만의 대만제국대학, 그 두 식민지에는 경제과하고 정치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성대학 때 외국에서 경제학, 정치학을 전공하다 학병, 증병을 갔던 학생들이 돌아오는데 이거 어디서 받았냐 이거를. 그래 군정하고 여러 번 싸웠습니다. 군정에서는 일제 때 법대로 그대로 해라. 사람만 한국 사람으로 바꿔라. 그래 여러 번 교섭을 해서 가까스로 경제과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해방 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최초의 경제과입니다. 근데 거기 교수진을 TO가 일본 사람이 일제된 보조과목으로 가르치 이게 경제학인데 그 TO는 6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채웠습니다. 아까 철학에 대해서 보신 것 마찬가지로 경제관계 교수가 6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강정택 교수와 저와 같이 다른 교수 3분, 4분하고 그래 강정택 선생은 농업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그래 뭐 자주 만나고 대학의 경제학과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그 경제과 교수 6명 중에 4분은 북한으로 갔고 가서 김일성 대학으로 거기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는 강정택 선생과 저하고 둘이 나왔습니다. 근데 강정택 선생은 초대 농림부 장관 밑에서 차관을 그 조봉암 씨가 그때 바라는 것은 학자 중에서 골라야겠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 학자의 분이 몇 분 있나요? 경제학자들이. 그래 마지 못해서 강정택 선생이 그 차관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불행하게도 납치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의 그 당시에 교수로 지켜있던 사람은 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기맥힌 일입니다. 강정택 선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논문을 그렇게 많이 내서 그 주옥 같은 논문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학계에 있어서야 할 뿐이 그런 차관, 뭐 정계도, 관계도 좀 관계였고 또 곧 납치돼서 가셨고 해서 그러나 지금 후진 학자들이 우리나라 연구에 있어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문을 통해서 연구하는 방법이라든지 한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점이 앞으로의 우리 학계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이 내미신 그런 주옥 같은 업적을 지금 그중 후진들이 충분히 활용을 못했어요. 그래 여기서 바라는 것은 제 자신은 물론이고 앞으로
학계를 짊어져 나갈 후진들이 강정택 선생의 나라 사랑, 연구하는 방법, 애국심 이런 것이 앞으로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마 축사의 말씀을 다음은 일본에서 오신 시부사와 이시재단의 이사장이시고 시부사와 사관의 이사장님이신 시부사와 마사이데 선생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로시kuお願いいたします。 예, 일본어로 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자료 안에 그 번역문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통역은 하지 않겠습니다. 大変優秀が深くて有意義な会合にお招きをいただきまして心から感謝をしております。私がカン・ジョンテク先生とお目にかかりましたのは小学生の頃でございまして、定かな記憶はございませんが、その後も先生とはいろいろなご縁で結ばれてまいりました。その一つは、父親の渋沢慶三が菅先生を大変尊敬しておりまして、子供の頃にも菅先生は韓国のために大切な人材だという認識を持って育ちました。また菅先生は今お話がありましたように東京大学の農学部農業経済学科を卒業されましたが、約20年後に私も同じ学科で勉強いたしました。1950年に卒業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先生を指導された那須博先生や東畑誠一先生に私も師事いたしまして、特に東畑先生には学科長として大変なお世話になりました。1936年には同じくタリっていうんでしょうか、タリご出身のパク・チュンソクさんが私どもの家に同居されることとなりまして、1942年まで滞在なさいました。当時私は高校生でございましたが、日本はすでに壊滅的な戦争にのめり込んでおりまして、日本の社会は多くの矛盾を抱え、危険水域に近づいていることを感じておりました。そこで韓国の方であるパク・チュンソクさんは、多分私どもとは違う視点を持ち、違う未来を見ておられるのだろうと考えて、何回かご一緒に食事をしてお話を伺ったことがありました。菅先生は大学院在学中、郷里のタツリの村について詳細な社会経済調査をされました。そのご縁で1933年12月には、父の慶三もタツリを訪れて、菅先生のおばあ様から非常に心のこもった歓迎をいただいたことを自ら書き残しております。そしてそれがきっかけとなりまして、1936年の夏には菅先生に加えて東京大学の医学部で非常な秀才と謳われておられましたチェ・オンソク先生も参加され、二つりで農村の衛生調査が行われることとなりました。医学部からはチェ先生の他に7名の学生が、そしてまた女子医科歯科大学、あるいは女子、医科大学の専門学校から3名の韓国出身の女子の学生が参加されました。菅先生の、ご親族のお宅を本拠として約50日間にわたって延熱の立つりで調査に従事されました。その成果は先ほど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朝鮮の農村衛星として岩波商店から刊行されました。その頃父が主催していましたチックミュージアムという研究所の月報の中には、パク・チュンソク先生はじめこの企画に参加された多くの研究者による
大変感動的な手記の多数が載せられております。父の慶三も1936年8月14日、数名の友人の方々とご一緒に達里を訪問し、2日間にわたって農民の方々と親しくお付き合いをする機会を得ました。父にとりましては2度目の達里訪問でありまして、肩の凝らない親身な交わりができたことを大変喜んでおりました。特に父が感動いたしましたのは夜の会合で、先ほど写真が動画が見られましたけれども、村人と調査員との間に溶け合い流れ交わる心の触れ合いを見た時だったと言っております。サバリになみなみと継がれた真っ赤りが入り、入り乱れて飛び交い、太鼓やドラが鳴り、歌や踊りが始まります。日本から行った調査員も手当たり次第に農民と手を組み、肩を交えて踊り狂っておりました。そこには韓日の区別もなく、何のわだかまりもなく、お互いがお互いを忘れている世界でありました。日本の農村での調査でもここまで到達す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自分も、自分というのは父のことですけど、十分良いマダンをとどろと踏み鳴らすあの朝鮮農村の特有の足音を耳にしつつ、この度の調査は半ば成功したなと感じ、真に嬉しくてたまりませんでしたと父は書いております。日本の帝国主義が崩壊に向かいつつあったあの時期に、若い学生さんたちや達里の農民の方々との間につかの間ではあっても、このように人間的で温かい交流のひとときを持つことができましたこと、そして両国の若い学生さんたちが協力して調査を進められましたことは、韓日両国の困難な歴史の中でも特筆すべきことでありまして、こうしたことが可能になりましたのは、ひとえにカン・ジョンテク先生並びにご一家との深いご縁によるもので、今更のようにありがたいことと思っている次第でございます。イ・ムンヌン先生がカン・ジョンテク先生の業績のご研究のために私どもの渋沢資料館においでいただいたことも妨害の幸せでございました。多少とも資料の面でご支援ができたかと思いますが、そのご縁で今日こうして私までが招きをいただきますったことは大変な光栄でありまして、このために何かと心遣いをいただいた全ての皆様に心からお礼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終わりにカン・ジョンテク先生のご一家の皆様、イ・ムンヌン先生、達里の農村のこの国の皆様全ての一層のご発展とご繁栄を心からお祈りしてお礼のご挨拶に返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김성환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지금 본문을 보셨겠지만은 이제는 일본적 시부사와의 입장에서 본 강경택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기념 논문집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두 분 선생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경대학 농학부 교수이신 마츠모토 타케노리 선생님부터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하실 거죠? 예. 지금 소개를 받은 마츠모토라고 합니다. 동경대 농가대 농업교재학과서 농업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자리에서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게 일본 농업경제학계 배범명부입니다. 아까 재호진 선생 말씀 주신 그 농업경제연구라는 잡지가 있습니다만,
이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1925년에 창립됐으니까 8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비교적으로 오래된 학회입니다. 이 명관에 그 부록이 붙이고 있어서 그 창립된 때까지 계속 매년 심포지움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그 매년마다의 그 주제와 발표자 영이 명분가 있습니다. 그 1990년에 그 처음으로 국제 심포지움이 열리고 그때 외국에서 연구자들이 많이 왔습니다만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1925년부터 1990년까지는 그 외국 사람으로 그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외국 사람은 겨우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그 간전택 선생이었습니다. 간전택 선생은 그 1940년에 그 심포지움 주제는 평화 식량 문제라는 주제였습니다만 그때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까지는 간전택 선생 한 분만 그런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외국 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일제시대였으니까 정확하게 외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일본과 한국의 농 경제학 가운데서 대단히 특이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농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런 일본, 한국의 농 경제학의 역사 가운데서 대단히 귀중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런 출판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년 전부터 이문 선생님께서 강정택 선생님을 만나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신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아사쿠라 도시오 선생님으로부터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하시겠습니다. 저는 국립민족박물관의 아사쿠라 도시오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있는 걸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많은 여러모로 인연이 있어서인 줄 압니다. 첫째, 제가 국립민족박물관에 근무하기 시작한 1988년에 이문은 선생님께서 외래 연구원으로 저희 박물관에 와 계셨습니다. 둘째, 이문은 교수님께서 고향이 울산이었답니다. 셋째, 그 울산에서 수집된 자료, 소위 울산 컬렉션이 국립민족학관에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저희 박물관에는 이 울산 컬렉션을 비롯하여 시부사바 케이조 선생님의 아틱 뮤지엄 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2001년 그 기획 전시도 개최되었습니다. 다섯째, 이 아틱 뮤지엄 자료의 하나인 울산 컬렉션이 간전택 선생님께서 간전택 선생님에 의해 수집된 것, 그리고 그 배경에 경산남도 울산읍 탈리의 사회위생학적 조사가 있었고 조성의 농성위생이라는 책이 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러한 사실을 이문은 선생님이 발견하셨답니다. 그 경위는 이문은 선생님이 울산문화원에서 출판된 울산문화 10호 1994년에 나온 것입니다만 거기에 집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민박통신이라는 저희 박물관 잡지 73호에도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울산
울산 컬렉션이 수집된 1936년부터 54년이 지나서 1988년에 이문호 선생님이 국립민족박물관의 울산 컬렉션과 한정택 선생님의 관계를 발견하셨습니다. 그 후 이문호 선생님이 한정택 선생님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시고 1988년에서 20년 지난 2008년 오늘 그 성가로서 한정택 선생님 생탄 100주년 기념으로 하여 신민지조성의 농촌사회와 농업경제의 경제가 출판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만나된 인연을 앞으로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인력학회 회장이신 정경수 선생님께서 축사를 간단하게 보내주셨습니다만은 정경수 선생님은 지금 오늘 다른 회의가 있으셔서 못 오시고 제가 대독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배가 고픕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예, 달리 민속지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문흥 교수로부터 진주광시 강정택과 월성이시 이주용 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1994년부터 저는 한국 인류학사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도서관과 고서점들을 뒤지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간혹 강정택이라는 이름을 보면서 이문흥 교수의 이야기를 상기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 오디세이가 필드웍을 생명으로 하는 인류학자의 손에 의해 정리되어 오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문흥 교수의 추적 강정택 드라마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각 그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묻어두었던 가족 앨범 속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얘기해주는 무궁무진한 가족사와 인간관계의 맥락을 읽어내는 것은 일반적인 문헌 자료가 보여주지 못하는 맥락화의 과정입니다. 식민지에서부터 전쟁의 경우로 이어진 이 땅에서 엘리트의 길을 밟았던 인물들에게 보내왔던 그 복잡다단하게 얽힌 시선들로 인하여 우리는 서학들의 업적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다운 정리를 못 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걸핏하면 친일 반일과 좌우의 평가음식 소모적 논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의 업적을 사장시켜 왔습니까? 학문은 축적을 필요로 하는데 축적의 과정을 가로막고 있는 이 질곡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 학계가 당면한 최대의 난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농정학과 농업사에 밝았던 야나기다 쿠니오 선생이 일본 민속학의 원조이자 대부로 변신할 수 있었던 까닭은 현장을 중시하는 방법론의 득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민속학도 대학이라는 조직 속보다는 향토라는 현장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민속학 대중화의 길을 열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야나기다 쿠니오 선생이 남긴 도노모노가타리가 일본 상민의 고향이 되어서 부활한 것처럼 울산에 달리는 한국 농촌의 고향으로 부활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이 땅에서 1930년대의 농촌 자료를 그만큼 충실하고 세밀하게 정리하여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달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달리는 재검토되어야 하고 재검토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기초를 마련해준 이문흥 교수의 노고를 읽으면서 나는 울산의 달리와 강정택 그리고 이문흥의 3자가 겹쳐서 연출해내는 새로운 형태의 민속지를 구상하게 됩니다. 달리 민속지의 혈통에는 식민지 농촌의 갱생과 사회의학을 지향했던 강정택과 최영석 등의 동경 유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오야분 역할을 하였던 시부사와 케이즈와 아치구미유정학팀 그리고 여기에 이문흥 교수가 포함됩니다. 이제 출발의 고동소리를 울린 이문흥 교수의 달리 민속지 부활 작업은 그 승패 여부가 후학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뜻 있는 청년 학도들이 달리 민속지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 작업의 시동을 건 이문흥 교수와 울심양면으로 이 작업을 후원한 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시부사와 케이조와 강정택 두 분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정경수 상가 올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패 증정 시간이 있겠습니다. 감사패는 우선 감사패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강정택 스님의 가족을 대표해서
시부사와 스님께 드리는 시부사와 케이조 스님의 영전에 바치는 감사패와 그다음 이 작업을 끝까지 추진해 오신 이문웅 교수님께 대한 감사패 두 가지에 증정했겠습니다. 우선 총리님. 앞에 거는 앞에 지금. 예. 아, 이주영 회장님 앞에 그걸 좀 해주세요. 예, 우선 그 심사 스님께 드리는 거니까 일본어로 먼저 읽어드리고 뒤에 우리말로 읽겠습니다. 간샤하이 심사 케이조 센세이 강정택生誕100周年記念論文集植民地朝鮮の農村社会と農業経済の出版に際し강정택の家族並びに親族は강정택は日本留学及び学問生活全般にわたって渋沢慶三先生より賜ったご恩に深く感謝申し上げるとともにこの感謝杯を渋沢慶三先生のご霊殿に捧げます。2008年6月27日강정택の家族並びに親族代を24예, 내용은 그 시부사와 케이조 스님이 연결에 바치는 감사패인데요. 강정택 탄신 100주년 기념 논문집 식민지 조선의 농촌사회와 농업경제 출간에 저음하여 한국의 강정택 가족 및 친족은 강정택의 일본 유학 및 학문생활 전반에 걸쳐서 시부사와 케이조 선생께서 생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그 고마움을 이 패에 담아 시부사와 케이조 선생님의 영전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가족 및 친족을 대표하여 이수성, 이주영 드립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문웅 교수님께 드리는 감사패가 있겠습니다. 감사패 이문웅 교수님 근본 강정택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논문집 식민지 조선의 농촌사회와 농업경제의 출간이 있기까지 1988년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외래연구원 근무시와 이후 여러 차례 일본을 오가시면서 강정택 선생의 동경대학 수학 및 재직 시 발간한 논문 등 방대한 자료를 발굴하여 본 논문집이 이 자리에서 출간되는 데 있어 보여주신 교수님의 열정과 헌신적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강정택 선생의 후손을 대표하여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08년 6월 27일 친족을 대표하여 이수성, 이주영 드립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순서는 끝나고 좀 더 즐거운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찬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찬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또 이현재 총님께서 좋은 말씀과 함께 건배 제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건배 준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은사이신 최호심 선생님의 아주 간독하신 축사의 말씀이 계셨고 또 일본에서 오신 시부사와 마사이데 선생님의 역시 또 간곡한 축사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말씀드릴 나위는 없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 지치셨고 이래서 많이 말씀드리려면 없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사실은 제가 무례한 참석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강시댁에서 아는 분이라는 것은 이수성 총리의 차장님을 몇 차례 뵌 것뿐 하나가 강시댁에 연 겁니다. 그리고 이수성 총리 댁에 뭐 참 여러분들 제가 참 가족처럼 지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배워주면서도 그런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불쑥 나타나는 것이 결례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제가 강정택 선생님을 배운 일은 없습니다. 제가 구제중학 일정시대
구제중학 졸업반 때 해방이 된 사람입니다. 구제중학 졸업반이니까 그땐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은 근로동을 끌려다니면서도 전시회에서도 상급받기 시험을 친다고 해서 이렇게 책을 벌려서 이렇게 보고 돌아다닐 때입니다. 그런 적에는 이제 건방진 애들이 뭐냐면은 이 가장 이 고등학교 다닌 또 대학을 다닌 이런 아주 유수한 분들이 누구냐 하는 얘기들을 자연히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자연히 제1고등학교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뭐 저같이 공무원 털을 나이는 뭐 생각지도 못했던 학교입니다만은 자연히 나오죠. 제1고등학교는 제가 생각한 데는 일정 시대 5년 만에 그냥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한국 학생 이런 정도의 대단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뭐 저 같은 애들은 뭐 들어갈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도 일고를 다닌 사람이 누구냐 하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해방 직전에 제가 구제중학 졸업반 때 강적택 선생님이라는 함자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이 한국인으로서 일고를 이렇게 다니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함자로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저 귀로 듣고 흘렸죠 그때는. 그러고서 이제 젊은 학교 또는 대학교과 고등학교 시험도 쳐보지 못한 채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돼가지고서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경제학과를 경제학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급세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으니까 거기서 대단한 분으로서 이 강종택 선생님 얘기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어른의 함장을 들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상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저보다도 이 농업경제 농업정책이라는 과목은 대부분 상급학년 교과가 정상경제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보다도 한 2년 선배 정도, 3년 선배 정도는 한 학기 정도 이른이 나오셔서 잠깐 강의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연구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으로는 제가 제가 하고 있는 일반 경제학과도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깊이 이렇게 접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참 우리 동료 교수 정영일 교수한테 이른의 학문적인 이 편린에 대해서 그저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받은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고려대학교의 김창환 선생님이라고 생물학 선생님이 계십니다. 8구를 나오시고서 동대농학부 나오신 분인데 동대농학부에 이렇게 전설적인 분이 계시다 하는 얘기를 또 그분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학술원 회장을 할 적에 저보다 나이가 우인 선생님이라면 부회장에서 저를 도와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하신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터이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가장 가까운 일본 학자 두 분은 제가 선생님을 못 배운 채 그 두 분은 제가 배웠습니다. 히토츠바시다에 갔을 적에 오카와 가츠 선생은 거기 있는 교수의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고 그리고 도하다 세이치 선생은 아시아경제연구소 이사장으로 제가 교류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만나뵌 일이 있고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일본의 유명한 학자 두 분을 배웠는데 선생님은 못 배웠습니다.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생님에 대한 그 연구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것을 여기서 하는 것이 뭐냐면 정자가 저는 세금변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좀 머릿속에서 이 제방전에 조정정자를 쓴 정신대라는 정자죠. 이자를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생님 책이 나오면서 참 처음으로 정확한 함자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방번이나마 선생님 함자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제가 알아왔다는 것은 선생님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 제가 이렇게 피크닉 가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참 이렇게 예의 바르지 않게 옷을 입고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아침에는 참 올 생각을 좀 덜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불뚝 가야 참 여러 가지 죄송스러울까 안 했었는데 한 가지는 제 현사 대신 최현준 선생님께 옷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래 이문웅 교수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의를 할 적에 자료를 더 충분히 하고 이러기 위해서 제가 찾아뵐 분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말씀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죠. 요새 이렇게 젊은 사람도 만나주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번 말씀을 드리라고 학자시니까 만나주지 않게 그래서 기꺼이 만나주셔서 자료를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참석 의뢰하실 줄 알았더니 그저께 제가 요새 우리가 금요일이죠 회의가 화요일에 우리가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선생님께서는 못 나오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모님께서 우한이라 좀 도저히 못 나오실 것 같다고. 그러면 이 모임의 뜻이 굉장히 없어지겠는데 제가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모두 이 문헌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이문웅 교수 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서도 문헌 통해서 한 지식이죠. 실감 있게 그를 만나보시고 같이 교분을 나누신 분은 선생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 오셔서 말씀을 안 하시면은 이거 뜻이 참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께 아직도 제가 어려워서 직접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극진 모시고 있는 우리 연기준 교수한테 아주 간곡히 선생님께 좀 말씀 드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나오시는데 어떻게 지금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와서 이렇게 좀 앉아드리기라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문웅 교수가 다음 주에 세 차례쯤 오셨습니까? 그 뭔가 좀 얻으려고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드릴 게 있어야지. 그래서 선생님께 와서 여쭤보라는 거 하나밖에 자료를 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적에 의슴풀이 강의를 나오셨던 거 하는 자신 없는데 그런 기억 이거밖에 없다고 그거밖에 제가 가르쳐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문웅 교수가 아까 브리핑을 들으셨겠지만서도 저는 제 양반한테 독일 병정 같은 양반이라고 그럽니다. 대단한 학자입니다. 아주 애누리가 없고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분의 이와 같은 열정 그리고 같이 책을 저한테 미리 주기 위해서 이상현 사장을 같이 왔더군요. 그러니까 이 전문 사장이 제가 학생을 많이 다뤄봐서 첫눈에 이렇게 보니까 대단히 참 효성이 깊고 그리고 성실한 이런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문웅 선생의 그와 같은 열정과 이와 같은 참 이상현 사장과 같은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서도 이런 그 효성 대단을 느껴서 또 내가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성총리는 참 가족처럼 지내고 이러는데 오늘 아주 섭섭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와달라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일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가져오는. 근데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또 그럴 수가 없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총리에 대해서 제가 또 그럴 수가 없는 처지가 돼서 이럭저럭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됐고 또 건배지기까지 하게끔 됐습니다. 제가 와서 크게 얻은 소득은 그렇게 통편으로 만들었던 뵙지 못했던 선생님에 대해서 오늘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직접 배우는 것 같은 이런 감을 제가 얻었다는 것은 제 큰 소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또 우리 또 이청리 이 집안 분들이고 또 가까이 지내는 분들은 제가 또 다양한 또 제가 잘 알죠. 이런 분들이 다 오셔서 제가 든든히 이렇게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배제의자는 건배하면 끝나는데 또 이 기혼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또 잔소리가 많았죠. 그래서 참 대단히 감명을 받았고 이 일을 추진한 참 직접 저수로 하신 이문웅 교수께 참 평생 제가 존경하는 동료 교수입니다만은 정말 다시금 또 참 존경을 더하게끔 이렇게 되고 노고에 대해서 정말 치아를 충심으로 드리고 싶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로 참 치아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굉장히 귀한 자료를 많이 참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체질이 삭천하는 분은 인생이라는 것이 풍파가 많죠. 그래서 이북에 가신 채 아마 소식도 별로 없으시지 않을까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후손 여러분들 또 연적 여러분들께서 연인적 여러분들께서 참 이렇게 대성하시고 크게 장성하셨으니 큰 대견한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더 큰 번창이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내었습니다. 그 말씀이죠. 선생님께서 작고 오신 걸로 일단 되어 있으니까, 예, 뭐 작고 오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명복을 여러분들과 같이 빌고, 그리고 후손 여러분들께서 더욱 번창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영세히 선생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건배제를 얻었습니다. 건배 그적을 얻었습니다. 건배. 감사합니다. 결혼하네요. 고맙습니다.